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해도 청약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기억하시죠? 밤새 줄 서고 영끌에서라도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국 1순위 청약 접수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13만 9천 명이 몰렸던 청약시장이 불과 한 달 만에 5만 4천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60%가 날아간 겁니다. 11월에 13만 9천 명으로 정점을 찍고 12월 5만 4천 명, 그리고 올해 3월에는 9,76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점 대비 93%가 증발한 거예요. 9개월 만에 청약시장에서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청약시장 붕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식었는지, 그리고 진짜 위험한 지역은 어딘지 데이터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청약시장 급냉의 원인을 짚고 서울과 지방의 극단적 양극화 실태를 봅니다. 다음 공급 절벽이 건설 경기에 미치는 위기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2026년 하반기 전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청약을 넣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하게 짚어보죠. 2015년 12월 전국 평균 1순위 경쟁률이 6.16대 1이었습니다. 한 달 뒤인 1월에 4.09대 1로 떨어졌고요. 2월에는 3.03대 1까지 내려왔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접수 건수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12월 8만 144건에서 1월 9,878건, 2월 4,537건으로 추락했습니다. 전월 대비 54% 감소,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89% 감소입니다. 명의 청약을 넣었던 곳에 이제 한 명만 넣고 있는 겁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시장의 온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식은 걸까요? 원인을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부족입니다. 지금 민간 아파트 청약 1순위 경쟁률이 2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원인이 바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끌어모아서라도 청약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부담, 자금 마련 부담이 동시에 커지니까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현금 부족하면 청약 자체를 못한다. 이런 말이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끌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공급 물량 자체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분양할 아파트가 줄어드니 청약 접수도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2021년에 22만 가구가 공급됐는데 2023년에 12만 8천 가구로 줄었고 2025년에는 12만 1천 가구입니다. 2021년 대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2026년은 더 심각합니다.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누적 공급이 겨우 5,364가구입니다. 이 추세라면 연간 공급이 10만 가구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직방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 분양 실적률이 65%에 불과했습니다. 분양하겠다고 예고한 1만 3천 세대 중 실제로 분양한 건 8,585세대 뿐이었어요. 월 분양 예정 물량도 1만 2,676세대인데 이건 전년 대비 51% 감소한 수치입니다. 건설사들이 분양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원인, 이게 가장 심각한데요. 지방시장의 사실상 붕괴입니다.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전체 청약 접수 4,537건 중에서 비수도권 접수가 단 231건이었습니다. 전체 청약의 94.9%가 경기와 인천에 집중됐습니다. 경기와 인천이 4,306건, 비수도권이 231건. 지방에서는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약이 얼어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만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2025년 12월 서울 평균 1순위 경쟁률이 105.98대 1이었습니다. 전국 평균 6.93대 1에 무려 20배가 넘는 수치예요.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에서는 오히려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겁니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2025년 8월 전국 1순위 청약자가 10만 3천 명으로 반등했는데요. 이 중 70%가 서울 송파 잠실 르엘 한 곳에 몰린 겁니다. 잠실 르엘의 경쟁률이 6셋 31.6대 1이었습니다. 110가구 모집에 6만 9,476명이 몰렸어요. 한 채 당첨되려면 632명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표로 보시죠. 서울 잠실은 631대 1, 마포 홍대 입구역이 16대 1, 반면에 경기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0.66대 1, 이천 금성 맥주 예미지는 0.64대 1입니다. 0.66대 1이라는 건 한 채 분양하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안 됐다는 뜻이에요. 미달이 난 겁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기에 한쪽은 632대 1이고 다른 쪽은 0.64대 1입니다. 이건 양극화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사실상 시장이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 핵심 입지, 예를 들어 강남 송파 마포 같은 곳은 여전히 불이 붙어 있지만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면 미달이 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용인이 0.66대 1이라고 했잖아요. 용인도 수도권입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서울은 102.04대 1, 강원은 7.18대 1, 경기는 2.97대 1입니다. 서울과 경기의 격차가 무려 34배입니다. 경기도 평균 경쟁률이 3대 1도 안 된다는 건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면 청약 시장이 사실상 냉각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현상인데요.
최근 레지던스를 실거주 가능하다고 잘못 홍보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계약금을 안 돌려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이 냉각되니까 건설사들이 무리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레지던스는 오피스텔과 비슷한 건데 이걸 아파트처럼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냉각기에는 이런 함정이 더 많아집니다. 레지던스와 아파트의 법적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조건도 계약서에서 꼼꼼히 봐야 하고요. 과대 홍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적정한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는 그냥 넣으면 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게 건설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보시죠. 먼저 청약 수요가 급감합니다. 그러면 분양 실적률이 떨어집니다. 65%라고 했잖아요. 예정 물량의 35%가 분양조차 못 된 겁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해도 안 팔리니까 분양을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합니다. 2월 분양 예정이 전년 대비 50% 줄었다는 게 그 증거예요. 분양이 줄면 공급 절벽이 더 심해지고 건설 경기 전체가 침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공급이 줄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 물건이 귀해지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수요도 없기 때문에 건설사가 버틸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지방건설 경기는 적신호입니다. 비수도권에서 분양 미달이 속출하고 있으니 중소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소건설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분양을 해도 0.6대 1이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공사비는 계속 나가는데 분양 대금은 안 들어오니 현금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곳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양 실적률 65%, 분양 물량 전년 대비 51% 감소, 비수도권 월 접수 231건. 이 세 가지 숫자만 봐도 건설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청약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대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울 핵심지는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이 있고요. 실제로 8월에 잠실, 르엘 같은 인기 단지가 나오면서 10만 명이 다시 몰린 적이 있거든요.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부분적 반등은 가능합니다. 반면 추가 하락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 실질 구매력이 더 떨어지고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 부도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서울 핵심 입지와 나머지 지역의 격차, 이게 부동산 시장의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약을 넣을 거라면 서울 핵심지에 집중하세요. 경쟁률이 높더라도 당첨 시 수익이 확실한 곳이 낫습니다. 확률이 낮아도 기대값이 높은 곳에 베팅하는 게 맞습니다. 둘째, 지방 투자는 당분간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6대 1짜리 분양에 들어가면 나중에 빠지기도 어렵습니다. 셋째, 분양 조건을 이전보다 훨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레지던스 사기 같은 사례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넷째, 현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이 시장에서는 현금이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급매물이 나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실탄을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 데이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세요.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은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반대로 미분양이 없는 서울 핵심지는 가격 방어력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전국 청약 시장은 확실히 냉각됐습니다. 3개월 연속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89%나 접수가 줄었습니다. 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역대급입니다. 서울 156대 1, 지방 0.6대 1, 같은 나라 같은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셋, 이 냉각이 공급 절벽으로 이어지고 건설 경기 위기로 확산되는 도미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주시하셔야 할 변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실수요자들이 돌아옵니다. 별 분양 실적률도 계속 체크하세요. 이게 60% 아래로 떨어지면 건설사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입니다. 서울 신규 분양 일정을 추적하시면 경쟁률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요. 지방 미분양 증감 추이가 건설 경기의 바로미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 하나, 정부 정책 발표 하나에 판세가 뒤집힐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될 때마다 가장 빠르게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중요한 변곡점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시장의 진실을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